안녕하세요. AWS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기반 SaaS를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기술 포인트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AI 기반 SaaS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생기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AI SaaS를 만드실 수 있도록 실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aS 아키텍처의 기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수많은 SaaS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검증된 아키텍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과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쓰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건데요. 컨트롤 플레인은 리소스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등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영역이고요.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은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눌까요? SaaS 환경에서 컨트롤 플레인과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을 구분하는 것이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모든 고객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리 영역이고요.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은 각 고객사별로 격리와 보안 정책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각 영역의 고려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aS를 구축할 때에는 다양한 기술적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 영역별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플레인의 기술 고려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첫 번째 핵심 요소인 온보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보딩은 새 테넌트가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보딩은 SaaS 서비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온보딩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중앙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SaaS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사, 즉 테넌트와 티어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고 이후 사용자들이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AWS 코그니토나 옥타와 같은 서비스로 사용자를 관리하고 여기에 테넌트 아이디와 티어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각 테넌트는 자신의 데이터에만 접근하도록 격리 정책을 설정합니다. SaaS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비용을 청구하고 빌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빌링 프로바이더와 연동해서 과금 설정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넌트를 위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 온보딩 과정은 자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온보딩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SaaS 서비스는 이러한 온보딩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온보딩이 완료되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요청이 어느 테넌트의 요청인지, 즉 바로 테넌트 식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SaaS 환경에서는 단순히 사용자 인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터링이나 격리, 정확한 과금을 위해서는 모든 요청에 테넌트 정보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형적인 SaaS 아이덴티티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에 접속을 하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통해 인증을 하고 아이디 토큰과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OAuth 플로우죠. 하지만 SaaS에서는 토큰에 추가적으로 테넌트 정보를 커스텀 클레임에 넣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가지고 API를 호출하면 백엔드는 이거는 어떤 테넌트의 요청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증 인가를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엔드에서 처리하면 병목이 생기고 캐싱 등 복잡한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단에서 심플하게 처리를 하면 백엔드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넌트를 식별했다면 이젠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바로 빌링입니다.
빌링이라는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지만 저희는 스트라이프와 같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빌링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용량 측정이 필수겠죠. 바로 미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비즈니스 측면이나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매트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터링은 과금을 위한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매트릭은 시스템 성능, 사용자 활동 등 전반적인 측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미터링과 매트릭을 위해 AWS 클라우드 와치나 엑스레이와 같은 서비스나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잘 구성이 되면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사용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까지 컨트롤 플레인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온보딩, 테넌트 식별, 빌링, 매트릭 등 모든 테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고 테넌트들이 직접 서비스를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에서도 여러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배포 모델입니다. 즉, 테넌트별 리소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AWS SaaS 환경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핵심 용어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SaaS 환경을 표현할 때 사일로, 풀, 브릿지라는 용어를 활용합니다. 사일로는 테넌트별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리소스를 가지는 모델입니다. 풀은 모든 테넌트가 리소스를 공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특정 부분은 사일로, 특정 부분은 풀 방식으로 혼합된 모델로 리소스를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배포 모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모델을 결정할 때 우리는 테넌트가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고객사는 규제나 보안 요구사항 때문에 전용 리소스를 사용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고객사는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SaaS는 티어 기반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직 티어의 경우 풀 모델로 리소스를 공유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프리미엄 티어의 경우에는 사일로 모델로 전용의 리소스를 제공해서 높은 성능과 강한 격리를 구현합니다. 여기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전체 스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마이크로 서비스와 리소스 수준에서 사일로와 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서비스를 보시면 올더 서비스, 즉 주문이 몰리면 노이즈 네이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팅은 사일로로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는 풀로 공유를 해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인보이스 서비스는 컴퓨팅은 풀로 공유하지만 인보이스 정보 자체는 보안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사일로로 분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전체 스택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와 리소스 수준까지 내려가서 사일로와 풀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포 모델 다음은 테넌트 격리입니다. 배포 모델과 격리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배포 모델은 리소스를 사일로 혹은 풀로 배치하는 것이고, 격리는 다른 테넌트의 리소스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풀스택 사일로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테넌트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격리가 안 된 것입니다. 격리는 배포 모델 위에 추가적인 보안 레이어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격리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넌트 격리는 세 가지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풀스택 격리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스택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스택이 VPC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택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분리된 스택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소스 레벨의 격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다이나모 DB 테이블, 큐 등 테넌트 전용 리소스가 있을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AWS IAM 정책을 활용해서 리소스별로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 레벨의 격리입니다. 리소스를 공유할 때 예를 들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고객사의 데이터가 모여 있을 때 각 항목을 격리하는 방식입니다. 구현은 까다롭지만 리소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포 모델과 격리 다음은 스로틀링입니다. 스로틀링은 왜 필요할까요? 베이직 티어 고객사가 API를 무분별하게 호출하면 프리미엄 티어 고객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노이즈 네이버 문제이죠. 각 티어에 따라 서비스 접속량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스로틀링의 핵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스로틀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온보딩 시 각 고객사에게 API 키를 발급하고 티어별 유세지 플랜을 연결합니다. 유세지 플랜은 API의 사용량 제한을 정의하는 것인데요. 요청 레이트나 특정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API로 호출하면 람다 어서라이저가 작동합니다. 람다 어서라이저는 토큰을 검증하고 권한을 확인하는 커스텀 인증 함수인데요. 사스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릴 때 토큰에 테넌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큰에서 테넌트 정보를 추출하고 테넌트에 해당하는 API 키를 가지고 해당 유세지 플랜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유세지 플랜의 스로틀링 범위 내에서 트래픽만 서버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사스 아키텍처의 핵심 고려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원칙들이 생성형 AI 기반 사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아마존 베드락 기반 아키텍처를 저희는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고객사별로 데이터 소스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것이 고객사별 맞춤형 AI 응답의 시작점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하나의 벡터 스토어에 안전하게 격리하여 저장합니다. 고객사가 입력 프롬프트와 테넌트 정보가 담긴 컨텍스트를 벡터 스토어에 보내면 해당 고객사의 고유 데이터로 프롬프트를 보강해서 베드락을 통해 선택한 LLM 모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사에 특화된 신뢰성 높은 응답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아키텍처가 티어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티어의 아키텍처입니다. 베이직 티어는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풀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 레그를 사용을 합니다. 리소스를 공유하지만 테넌트 격리와 확장성은 반드시 보장을 해야 합니다. 베이직 티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 소스는 하나의 S3 버킷을 풀로 공유하고 고객사별로 전용의 프리픽스를 제공해서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로 S3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벡터 스토어는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을 해서 고객사별 인덱스를 풀 컬렉션으로 관리를 합니다. 고객사 요청이 API 게이트웨이와 풀 컴퓨팅을 거친 후 해당 고객사의 놀리지 베이스에서 벡터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 데이터로 보강된 프롬프트를 베드락의 LLM에 전송을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에이전트도 풀 모델로 공유가 되고 요청의 컨텍스트를 확인해서 해당 고객사의 리소스와 놀리지 베이스에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이직 티어는 풀 모델로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테넌트별 데이터는 프리픽스와 인덱스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티어입니다. 프리미엄 티어는 더 높은 성능과 강력한 격리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에 사일로 패턴의 전용 리소스를 제공하고 레그뿐만 아니라 파인튜닝 모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테넌트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전용 파인튜닝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도 완전히 분리됩니다. 전용 S3 버킷에 수집된 데이터가 놀리지 베이스를 통해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벡터 스토어도 전용의 오픈서치 서버리스 컬렉션과 인덱스를 제공을 해서 대용량 데이터 검색 시에도 성능 영향이 없습니다. 컴퓨팅 리소스도 전용입니다. 전용의 API 게이트웨이와 컴퓨팅을 거쳐
해당 놀리지 베이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테넌트의 트래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도 전용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전용 API와 데이터베이스로 검색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티어는 모든 리소스를 전용으로 제공을 해서 최고의 성능과 격리를 보장합니다. 여기까지 베드락 기반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베이직 티어와 프리미엄 티어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생성형 AI SaaS 제공 시 멀티 테넌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고려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반 SaaS에서 온보딩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보딩은 컨트롤 플레인에서 수행이 되고요. 새로운 테넌트를 위한 데이터와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합니다. 가장 먼저 베이직 티어를 위한 리소스는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리소스들은 모두 베이직 티어의 테넌트들이 공유하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가입 전부터 프로비저닝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사가 베이직 티어로 가입을 하면 온보딩을 통해 고객사 정보가 저장이 되고 프로비저닝으로 고객사 전용 놀리지 베이스, 풀 컬렉션의 고객사별 인덱스, 그리고 풀 S3의 전용 프리픽스가 생성이 되어서 테넌트의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베이직 티어의 테넌트가 가입을 하면 그 테넌트에 대한 리소스가 생성이 됩니다. 프리미엄 티어로 가입을 하면 온보딩을 통해 전용의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고 강화된 격리와 높은 성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보딩 자동화를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테넌트 관리와 빠른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테넌트들의 데이터를 함께 다루는 SaaS에서는 완벽한 데이터 격리가 필수적입니다. 파티셔닝 자체가 격리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효과적인 격리가 가능해집니다. 베이직 티어는 리소스를 공유하고 격리는 공유 서비스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이직 티어의 경우 풀 S3 버킷 내에서 테넌트별 전용 프리픽스로 구분을 하고 오픈서치 서버리스 컬렉션 안에 테넌트별 전용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놀리지 베이스는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테넌트별로 각각 제공이 됩니다. 프리미엄 티어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티어는 전용의 리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합니다. 사일로 버킷, 사일로 컬렉션, 전용 놀리지 베이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파티셔닝 설계에 따라 격리 구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파티셔닝을 기반으로 테넌트 격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aS에서 테넌트 격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격리 구현은 온보딩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온보딩에서 테넌트별 권한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테넌트 격리를 구현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베이직 티어에서 격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리지 베이스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놀리지 베이스는 추상화되어 있어서 고객사별로 생성을 합니다. 이 놀리지 베이스에 대해서 두 가지 리소스의 접근 격리가 구현이 돼야 합니다. 먼저 S3 프리픽스 기반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S3에서 해당 고객사의 프리픽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서치 인덱스 기반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 풀 컬렉션 내에서 해당 고객사에 대한 인덱스에만 접근하도록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 컴퓨팅 격리가 필요합니다. 베이직 티어는 컴퓨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트 리소스에 대해 고정된 익스큐션 롤을 사전에 설정을 하면 모든 테넌트의 놀리지 베이스 접근이 가능해져 격리가 불가능합니다. 공유되는 리소스에 대해서는 런타임 시에 테넌트별 임시 자격증명을 생성해서 같은 리소스를 사용하더라도 테넌트별로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풀 에이전트 격리가 필요합니다. 풀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베이직 티어에서는 여러 테넌트가 공유하기 때문에 런타임 시에 테넌트별 임시 자격증명을 생성해 각 테넌트가 자신의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격리해야 합니다. 이제 프리미엄 티어의 격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티어는 베이직과 달리 전용의 사일로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용의 리소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격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격리를 훨씬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티어도 놀리지 베이스와 컴퓨팅 격리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티어는 전용의 리소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리소스의 온보딩 시 익스큐션 롤을 사전에 설정하여 격리가 가능합니다. 베이직 티어처럼 런타임에 테너트를 확인하고 테너트에 대한 임시 자격증명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프리미엄 티어가 사용할 전용의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 리소스의 익스큐션 롤을 온보딩 때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고객사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에이전트의 익스큐션 롤을 사전 설정해서 테넌트별 리소스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미엄 티어는 전용의 리소스와 사전에 설정된 롤로 강력하고 간단한 격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보딩, 데이터 파티셔닝, 테넌트 격리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구현이 완료되면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테넌트한테 부과할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아키텍처 전체를 살펴보고 AWS 청구서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영역을 비용 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성형 AI 아키텍처에서는 아마도 아마존 베드락, 즉 파운데이션 모델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는 입출력 토큰 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베드락의 온디맨드 비용도 토큰 수 기준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트나 놀리지 베이스, 에이전트 등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을 하며 소비한 토큰을 집계하고 테넌트별 사용 비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베이직 티어의 경우 오픈서치 컬렉션 내 테넌트별 인덱스 사용 비율을 파악해서 테넌트별 비용을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티어의 리소스 사용량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티어의 전용 리소스에 테넌트 아이디로 태그를 지정하면 AWS 비용 보고서의 태그별 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소스 사용량을 파악을 해서 테넌트별 소비 비율을 확인하고 이에 비례해서 테넌트별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별 비용을 측정했다면 이제 모든 테넌트들한테 공정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이즈 네이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요. API 게이트웨이의 유세지 플랜으로 요청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생성형 AI에서는 토큰 사용량 계획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루당 테넌트가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출력 토큰 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을 위해 기록했던 로그들을 주기적으로 집계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람다 어서라이저에서 테넌트의 현재 사용량과 사용 계획을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성형 AI 기반 SaaS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고려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온보딩, 데이터 파티셔닝, 테넌트 격리 등 이렇게 일반적인 SaaS 원칙들은 생성형 AI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생성형 AI SaaS에서는 토큰 기반 비용 측정이나 놀리지 베이스 격리, 런타임 자격 증명과 같은 생성형 AI 특화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고려사항들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생성형 AI SaaS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고려사항들이 여러분들의 생성형 AI SaaS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